금값이 드디어 4,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이에요. 만약 지금 늦었네, 이미 배 떠났네 하신다면 아직 아닙니다. 금이 오르는 진짜 이유를 몰랐던 분들이라면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팔아야 하나? 혹은 조정이 오면 사야 하나?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금이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은 어느 지점에 있는 건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왜 금이 4,000달러를 넘게 올라가고 있는 걸까? 이건 단순한 금값 상승이 아닙니다. 이건 체온계가 열을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금이 오른 게 아니라 환자가 아픈 겁니다. 그 환자는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 즉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뉴스에서는 금값 사상 최고치, 역사적 돌파라고 떠들겠죠. 마치 금 투자자들이 승리한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열이 난다고 축하하지는 않죠. 지금 금 4,000달러는 금융질서의 열병, 세계 경제의 불신이 눈에 보이는 숫자로 드러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곳에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지금 세계의 주요 국가들을 보면 금값이 왜 올랐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 예산조차 합의하지 못해 또다시 셧다운. 프랑스는 부채화 시위로 정권이 몇 달마다 바뀌죠. 영국은 생산보다 감시 체계를 늘리고 있고, 러시아는 전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붕괴와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가 폭탄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자국민조차 엔화를 믿지 않아요. 이 나라들은 원래 국제질서의 설계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만든 화폐,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위안화가 지금 하나같이 금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만 봐도 달러의 구매력은 절반으로 줄었고 위안화도 뒤따랐습니다. 금이 폭발한 게 아니라 화폐가 썩어가는 속도를 드러내는 측정기일 뿐입니다. 그동안 서방의 중앙은행들은 금은 더 이상 통화적 의미가 없어요 라고 꾸준히 말해왔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조용히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이 매년 1,000톤 이상씩 쌓아 올렸어요. 그건 결국 달러에 대한 불신의 투표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금의 매입은 종이 약속에 대한 불신이다. 달러는 더 이상 위험이 없는 자산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매년 더 많은 돈을 빌리고 부채 한도를 정치쇼로 바꾸고 정책 합의조차 못하고 있는 걸 전 세계가 보고 있거든요. 그 결과 신뢰는 서서히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뢰가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증거가 있는 실물자산, 즉 인쇄할 수 없고 동결할 수 없고 위조할 수 없는 금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잘 몰라요. 이미 금융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도 말이죠. 아직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여전히 유동성 위에 떠 있고, 부동산은 삐걱거리지만 버티고 있고, 채권은 많이 부서졌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즉, 끝이 아닙니다. 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첫 단계가 바로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아직 배를 놓친 게 아니라 배는 아직 항구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조류가 바뀌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10년을 돌이켜보면 금은 항상 먼저 움직였습니다. 위기가 터진 후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반응하는 자산이죠. 지금 금값이 거의 2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라 금은 언제나 통화정책의 결과를 미리 반영합니다. 기억하시나요? 2019년에서 2020년 초까지 금은 조용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시점은 아직 코로나도 양적 완화도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도 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돈이 풀릴 것이다. 그래서 먼저 올랐죠. 그리고 실제로 몇 달 뒤 전례 없는 규모의 돈이 세상에 쏟아졌습니다. 2020년 8월 금값은 정점을 찍었고, 그때는 아직 물가가 오르지도 않았어요. CPI가 2%를 넘은 건 그로부터 7개월 뒤 2021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은 폭주했죠. 즉, 금은 이미 예언서처럼 행동한 겁니다. 통화정책의 결과를 6개월에서 12개월 먼저 반영했어요. 주식시장과 비교해보면 더 확실합니다.
2020년 8월 금이 고점을 찍을 때 S&P 500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죠. 하지만 금이 멈춘 자리에서 주식은 그제야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금이 먼저 가고 나머지가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금이 뭘 예측하고 있는 걸까? 이번 사이클은 훨씬 강합니다. 2020년 2월 이후 금이 이전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100% 상승했습니다. 단순한 랠리로 보기엔 너무 큽니다. 이건 2020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통화정책의 새로운 시대 혹은 부채 구조의 붕괴 말이죠.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의 가장 큰 매수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통화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즉 중앙은행입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금 보유 비중이 미 국채 비중을 넘어섰다.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단지 금값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꾸준히 공개적으로 달러 채권을 팔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에요. 달러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미국의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부채는 37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경 원. 부채 비율은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높고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발행하고 관리해야 하는 연준은 독립성을 잃었고 정부는 쉬운 돈으로 세상에 돈을 마구잡이로 뿌리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달러를 보유했던 러시아는 외환보유고가 동결당했고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주요 국가가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2008년 이후 세계 경제는 빚으로 성장을 유지하는 구조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빚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부채는 30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구 전체 GDP의 3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과거의 위기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1998년 LTCM이라는 작은 헤지 펀드가 무너졌습니다. 글로벌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죠. 그때 연준이 나서서 은행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부터 10년 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대형 은행들이 무너졌고 이번엔 납세자들이 그 은행들을 구했죠. 그리고 2020년 이번엔 국가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연준은 돈을 무제한으로 찍었고 정부는 그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바로 정부 자신입니다. 이번 위기의 주인공은 주권 부채예요. 중앙은행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앞으로 닥칠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위기를 만든 장 본인들이니까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긴축, 지출을 줄이고 복지를 낮춰 부채를 상환하는 길.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주는 공짜 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흐름이 끊기면 불만이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긴축은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화폐 발행. 결국 남은 건 이겁니다. 돈을 찍어서 빚을 덮는 길. 예금을 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빚을 인플레이션이라는 방식으로 떠넘기는 거죠. 이번에도 그 길을 갈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위기가 아니라 의도된 정책적 절도라고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빚으로 목까지 찼을 때 그들이 선택하는 유일한 길은 화폐 절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 주머니를 천천히 훔치는 정책적 사기입니다. 그건 서서히 진행되죠.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는 것처럼 사람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화폐는 빚에 의해 파괴됩니다. 이건 구조적인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시대의 시작이에요.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2~3% 정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속적 고물가, 고금리, 자산 가격의 기형적 상승, 그게 앞으로의 뉴노멀이 될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살아남을까요? 누가 미리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사이클은 모두가 함께 부자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진 부를 보호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은 이제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부채 리셋 시대의 생존 수단이죠. 은행, 국채, 통화, 연금, 이 모든 건 누군가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금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신뢰이고 가치죠. 금융 시스템의 심장인 런던과 코맥스에서도 실물 금 유출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종이 계좌 대신 진짜 금을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죠. IMF조차도 새로운 디지털 통화 구상 속에 순도 높은 금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2년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했을 때 전 세계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러시아 자산이 동결되고 달러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졌죠. 그날 이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3배로 급증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는 달러 없는 결제망, 달러 없는 에너지 시장, 그리고 달러 없는 신뢰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달러는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밀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금 4,000달러는 공포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붕괴가 시작된 신호다. 금은 지금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재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냐? 무엇이 위험이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대답이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금값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시나요?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죠.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